오늘은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요 며칠간의 조정 국면을 이겨내고 이틀간 하락을 했다가 3일 만에 기세 좋게 상승장을 펼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술주는 차익 실현 분위기에 약세로 몰렸었지만 제대로 숨고르기를 했다는 듯 한꺼번에 아주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당분간 강세론과 약세론이 항상 팽팽하게 맞서는 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한동안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길게 보고 투자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지표에 연착륙 기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은 감소 예상을 뒤엎고 전월 대비 1.7% 늘었고 6월 소비자 신뢰도는 17개월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와 4월 주택가격지수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5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구재 수주가 0.9% 감소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전문가 전망을 대폭 웃도는 결과입니다. 산업 생산이나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이 내구재 주문이 이처럼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도 1년 반 만에 최대로 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2.2% 증가한 76만 3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2년 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 급증했어요. 미국 집값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여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하락해 왔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6%대로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소식만 들려왔지만 사실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며 또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표로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후퇴하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63% 상승 33,926 다시 34,000 넘기 직전입니다. S&P 500 지수는 1.15% 상승 4,378 나스닥 지수는 더 올랐습니다. 1.65% 상승 13,555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항상 대부분 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때는 하락하는 날은 또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무려 3.6%나 급등을 했습니다. 3,642 기록했어요. 주요 종목 보면 어제와 반대, 어제는 주요 종목들 특히 빅테크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또 골드만삭스의 추천 등급 강등으로 6% 넘게 폭락을 했던 테슬라, 오늘은 3.8% 급등을 한 $250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유럽 업체로서는 최초로 볼보 자동차가 테슬라의 전기 충전 방식을 따르기로 하면서 테슬라 방식이 업계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볼보는 2025년부터 신차에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방식 충전 플러그를 장착하기로 테슬라와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충전 플러그 어댑터를 보급해서 기존 볼보 전기차 소유주들이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 참여 업체가 미국의 포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또 현대차, 스텔란티스, 유럽의 볼보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 업체도 테슬라 방식 전환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제 영국의 스포츠카 업체 에스턴 마틴에 전기차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장중에 15% 가까이 폭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2% 이내로 좁혔던 루시드가 오늘은 다시 10% 가까이 폭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난에 시달렸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가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을 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만 폭스콘을 상대로 1억 7천만 달러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즈타운 모터스의 주가가 17%나 폭락을 했습니다. 또 포드의 인력 감축 계획도 나왔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북미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을 적어도 1,000명 정도 해고할 계획입니다. 포드는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감축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도 3,000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도 전기차 생산 기업 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무려 500개나 됐었습니다. 500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올해 들어서 내수가 부진하고 정부의 전기차 지원금마저 끊기면서 현재 100개 정도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100개의 전기차 기업도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미국, 중국 전기차주들이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니오는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 이상 상승하고 주요 반도체 종목들 모두 급등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3.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에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합의해서 주가를 또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스노우플레이크에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사용 고객사들은 이것을 토대로 각자 목적에 맞는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제휴 소식에 12.44달러 3.06% 급등을 한 41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애플 봅니다. 애플은 1.5% 상승했어요. 188.06달러로 다시 최고가 찍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 50% 상승 중이에요. 시가총액 보면 2조 9,600억 달러입니다. 400억 달러만 더 오르면 단일 종목 사상 최초 3조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어제 3%대 떨어졌던 메타 오늘 다시 3%대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또 넷플릭스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구글, 알파벳만 0.01%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테크 탑10, 또 코덱스 팡플러스 종목들이 오늘은 어제와는 반대로 알파벳만 빼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전달보다 개선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9.7을 기록해서 전달에 102.5를 웃돌았습니다. 해당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04도 상회했습니다. 기대지수는 79.3으로 전달에 71.5에서 상승했어요. 통상 기대 지수가 80을 밑돌면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해당 지수가 79.3이니까 80 턱밑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전부 다 침체 우려가 줄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